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재외선거운동 등의 내용을 중점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정책과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및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각각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사전 안내에도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대비해 1월부터 5월까지 월 2회, 시기별, 사안별 법규 정보를 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정당,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설명회는 입후보 예정자뿐만 아니라 선거사무 전반을 담당하게 될 실무 책임자들이 관련 업무를 이해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후보자 등록 방법, 선거운동 방법, 재외선거운동, 선거방송 토론, 선거 여론조사 등 선거사무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회계보고, 인터넷 선거보도 등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한편 오늘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2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월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가 있는 시기에 정책토론회와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합니다. 이에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지난 18일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를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정책과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 및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각각 진행됐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정책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책본부 수석부 본부장,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 국민의당 구형모 최고위원,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KBS, MBC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유튜브 등에서 동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 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는 2월 3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의 명절 인사나 선물은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 단속 활동은 강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인데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 사무소 외벽에 게시할 수 있고 정당은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할 수 있고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등이 자신의 직과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국회의원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명절 인사를 빙자해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양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의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사안별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양대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2022년도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안내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규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는 수요자 중심의 법규 안내 문자 전송으로 대국민 선거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기와 상황에 맞는 알기 쉽고 정확한 법규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1월부터 5월까지 시기별 사안별로 월 2회 전송할 계획입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 대상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직원, 정당 관계자, 언론인 등인데요. 최근 질의회당 및 운용 기준, 시기별 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일정과 현안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법규 정보를 월 1회씩 제공할 계획입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를 받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직접 선거법규 포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을 기탁금이라고 합니다. 이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별로 정당에 지급하는데요. 지난 14일 2021년도 4분기 기탁금 모금액을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도 4분기 기탁금 2억 5,700여만 원을 정당에 배분 지급했습니다. 기탁금은 국회의원 후원회 또는 중앙당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후원금과 다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인데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의석 수, 직전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기탁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도 4분기 정당별 기탁금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1억 1,600여만 원, 국민의힘 1억 300여만 원, 정의당 1,700여만 원, 국민의당 750여만 원, 열린민주당 720여만 원, 기본소득당 17여만 원, 시대전환 17여만 원, 민생당 500여만 원입니다. 2021년도 국민 총 3,661명이 맡긴 기탁금은 모두 4억 1,900여만 원인데요. 이 중 10만 원 이하의 기탁금은 98.8%를 차지했습니다. 기탁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문화를 실현하는 기탁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사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을 준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17명에게 법정 수당의 수당을 50만 원씩 지급했는데요.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금품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호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선거사무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 등에는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과 실비의 금액 역시 공직선거 관리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수당에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법 규정에 의해 수당과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도 정해진 수당과 실비를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에서 정해진 수당 실비 외에 이익 제공 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초과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사무원들도 초과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결국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음에 있어서도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대통령 선거일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 안내 책자에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재외선거, 정치자금,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 여론조사 등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영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 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 안내 영상은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여론조사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입후보 예정자 등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 포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과 안내 등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보자 후원회 설립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수록했는데요. 가이드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알기 쉬운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안내 동영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당은 오는 2월 15일까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과 후원회, 시도당은 오는 2월 3일까지 정기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 기간은 후원회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정당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회계보고 시에는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상세 내역을 영수증 증빙 서류와 함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회계보고 공고일부터 3월간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 및 첨부 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대선주조 본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홍보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서는 부산시 선관위 사무처장, 대선주조 대표 등이 참석해 투표 참여 홍보에 대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 따라 대선주조는 투표해요 대선, 함께해요 대선이란 문구를 인쇄한 주류 제품 200만 병을 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노을빛이라고 합니다. 채널에서 나가는 모든 그래픽들을 검수하고 실제 제작하고 그렇게 채널 룩을 좀 관리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크게 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에 그 연령고지 같은 그 15, 12, 올 써진 그 연령고지 다음 프로그램이 뭐다 그 넥스트 이제 프로그램 시작 전에 어떤 화려한 모션 그래픽 영상 프로그램 아이덴티티를 담은 로고 디자인 좀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기업의 CI나 그냥 BI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유심히 살펴보게 되고요. 휴일에 TV를 볼 때도 좀 일적으로 좀 해석하면서 좀 보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여러 콘텐츠들을 소비를 하시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비주얼 하나하나에 조금 더 좀 섬세해지고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원래 숲해설사 직업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들 만나면서 그렇게 숲해설을 좀 하시다가 이제 코로나 시국 접어들면서 조금 본의 아니게 조금 일이 조금 줄어드시다 보니 좀 그런 모습을 좀 옆에서 보면서 빨리 좀 이 코로나 좀 시대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네. 그래픽 디자이너 12년 차인데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매년 해온 목표이지만 제 단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기에
그 단점을 극복하고 한층 더 성숙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저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크고요. 다 같이 좀 웃을 수 있는 2022년 이민년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